일본의 극우 언론을 비롯 비교적 양호한 성향의 일본 언론들에서조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관련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곧 망한다입니다. 이런 기사를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얼토당토 없기 때문인데요. 실업률이 어떻고 저출산이 어떻고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느니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 국내 언론들 중에서도 그런 비관적인 논조를 가진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이런 논조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망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언론들에서도 일본이 곧 망한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일본이 망하면 큰일 날 거라 생각하는 국내 매체들이 많은 것인지 보기가 힘든데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희라도 일본 내부에서 일본 망한다는 아주 팩트로 조지는 기사를 이렇게 발견하면 얼른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일본은 한국 파산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인데요. 10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고통을 일본 국민들이 지금부터 감당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내각관료 출신이자 현 일본 중부권 사회경제연구소 연구부장인 시마자와 마나부는 외지 인피니티를 통한 칼럼에서 일본이 10년 후 파산할 확률이 무려 50%. 와. 50%임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도박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일본의 재정 상태는 미증유의 규모로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필자입니다. 팬데믹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3번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 결과 2020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이 당초 예산인 102.7조엔에서 73조엔 증가한 175.7조 엔을 기록하였고 9년 연속 사상 최대 경신을 기록하였으며 3년 연속 100조 엔이 넘는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어 왔다는 필자는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여 2010년대의 평균 성장률이 명목 GDP 기준 1%, 실질 기준 0.8%로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 일본은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은 전망할 수 없기에 재정 적자인 빚을 경제 성장으로 막아내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재정 파탄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국가 재정 파탄 가능성을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론인 DSGE 모델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의 일본 재정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그 가능성을 추정해봤다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일본 세출 세입 구조를 유지한 채 10년이 지나면 국가재정 파산 확률이 무려 50%로 추정되었으며 더 완만한 기준으로 봐도 45.4%에 육박한다는 것인데요. 즉 국가의 파산이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파산, 뒷면 나오면 나중에 파산 이런 확률이라는 것이죠. 어느 판정 기준으로 봐도 재정 파탄 확률이 50% 정도가 되고 지금처럼 세금 재원의 뒷받침도 없이 세출 확대로 치닫고 있는 일본 재정은 반반의 확률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20년 이후의 파산 확률은 60%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G7의 위치를 얼마나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다들 아시죠? 필자는 일본을 그 G7 소속 국가들과도 비교해 보았다는데요. 일본 외에 G7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파탄 확률이 5% 미만으로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정말 필자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맞아 들어간다면 G7의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상징적 타이틀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우리가 G7에 들어가는 것을 기어코 막고자 하는 일본이 10년 후엔 G7에서 알아서 강퇴당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무려 3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을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화 조치는 소비세 인상이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시킨다는 모델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일본의 재정 파탄 위험을 G7의 기준으로 내리려면 현재 일본의 소비세를 10%에서 30%로 올렸을 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자는 불가능한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데 그 제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 30%가 붙는다? 그건 국민들에게 그냥
그냥 죽으라고 연불 외는 것보다 더 빨리 국민을 파탄시킬 수준인 것입니다. 일본 내부의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해도 일본을 아끼시는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걱정 없다는 주장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축통화국은 튼튼한 경제 규모가 안정적으로 받쳐줄 때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신용의 문제인데, 일본을 신용하는 이유는 일본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경제가 튼튼하다는 기반의 신뢰도인데, 그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일본의 재정 상황을 필자는 우려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일본이 한국과 비교하며 열폭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문춘 온라인은 일본은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의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본인에게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그 상식은 최근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인의 임금은 크게 낮아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야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급속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기사는 OECD가 실시한 임금조사에서 일본의 실태가 충격적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2019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38,617달러인데 미국은 65,836달러, 독일은 53,638달러로 큰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도 42,285달러로 일본을 제쳤다며, 한국보다도 낮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기사는 열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면 환율 영향이 있지 않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OECD 조사는 구매력에 대한 달러화 기준이므로 환율과 물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결국 이 평균 임금 수치는 각국의 본질적인 풍요로움의 척도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월급이 너무 적어 한국행 러시를 하는 일본인이 속출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사는 일본 국내에만 있으면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풍요로움은 선진 외국 기준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한일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을 거의 먹여 살려준 아시아 세 국가를 꼽으라면 우리와 중국 그리고 대만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세 나라의 관광객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 관광을 가는 이유가 일본의 매력 때문이었을 수도 있으나, 심지어 동남아 관광객들에게도 일본을 방문했던 이유를 물어보면 싸니까 였으니 말 다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인들이 현재 자동차 한 대 구매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아이폰 한 대 사는 것도 큰 부담인 지금의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활로로 기사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탈일본입니다. 심지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 내부는 피하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자산 운용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다는 기사입니다. 30년 전이라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기준으로 봐도 대기업들이었지만, 현재는 일본의 대기업들조차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약소 기업에 불과하다면서, 주식 투자의 왕도는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기업이 크게 줄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젠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것도 해답이라고 기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시니어층이라면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해외에서 벌어 물가가 저렴한 일본에서 산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는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영어, 이 영어 울렁증도 걱정 없다면서, 동남아시아에 가면 일본인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만 할 줄 알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죠. 요즘 어렵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 지출이 극대화되지 않은 국가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일본은 꾸준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예정인 반면, 한국은 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역시 그러하며, 일본이 열폭할 만큼 과거에 일본이 한때 가졌던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일 것입니다. 주식도 국가도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일본의 하락 추세는 그 저점의 끝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한국은 지금처럼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